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장의 부동산 이슈 토크 4월 28일 수요일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동의로 시작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보 유출 우려. 자, 타이틀만 보면 어떤 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정보? 요즘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도 강화가 되면서 정보 유출이다 그러면은 개개인의 뭐 연락처라든지 주소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지정할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연합뉴스 오늘자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 전문기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동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담은 법안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정보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발 사업의 보안 유지가 필수이지만 이 사업은 주민의 10% 동의를 받아야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5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우리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그 이전에 그 도면 유출돼 가지고 정보 유출이니 뭐니 해서 담당 공무원들 뭐 징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 안에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리 유출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 뭐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정보 유출은 또 조금은 좀 틀립니다. 지금 그 3기 신도시처럼 이렇게 큰 대상은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그러면은 뭐 역세권이라든지 또 뭐 상권은 발달돼 있는데 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 단계에서 주민들을 100% 배제해 놓고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민 동의를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절차상인 하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절차상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 10%를 넣다 보니까 이게 뭐 3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과반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또 그 동의를 받는 비율은 10%예요. 10%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90%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 10%라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그 여론이라든지 사전에 서면 동의라든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뭐 역세권 복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개발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보가 밖으로 이제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민 10%를 동의를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받자니 정보 유출이 되고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법이 좀 보완이 되든지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대책 발표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공공개발로 지정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전부 다 현금 청산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헌 소지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게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쪽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 같아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타이틀인데요. 자, 국민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10억 빚내 집사라고 송영길 LTV 완화 파문 확산. 자, 소제목이 빚내서 집사라 시즌2 비아냥, 대규모 하우스 푸어 양산 우려, 최경환 땐 3억 빚내 내 집 가능. 자,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여당 내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담보 인정비율, 일명 LTV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완화를 해주자. 완화인데 얼마까지 완화냐면은 90%까지 완화. 90%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대 총리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첫 번째 정책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LTV 완화였습니다. LTV 완화, DTI 완화였죠. 그래서 그때 뭐 기자들이 전 국민을 대출받아서 집 사라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뭐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뭐 정책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줬었지만은 장단점, 부동산 정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보는 그런 쪽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이런 쪽도 있는데, 지금은 LTV를 또 너무나 지금 이제 강화를 시켜놨죠. 대출비를 낮춰놓고 또 뭐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뭐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정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뭐 그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최경영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던 이때 당시 시기에는 이제 2014년도였기 때문에 가격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쭉 빠졌다가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때 그 LTV를 70%까지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70%를 다 받아서 샀을 경우에 2억 3억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지금 제시한 것 같은 경우에는 LTV 한도도 90%까지 끌어올리고, 지금 상황이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집값하고 지금 집값하고 최소 2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그때 당시 3억짜리 집이 지금 9억 10억짜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9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대출을 뭐 거의 한 9억 10억대까지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상황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10억을 충분히 대출 받아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집이 뭐 얼마짜리든지 간에 LTV를 풀어줘서 10억을 대출 받아서 10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2억 3억을 받아도 원금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그 정도도 받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LTV 90% 한도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본인이 컨트롤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90%까지 풀어준다고 해서 다 뭐 앞뒤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대출 받을 그런 바보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뭐는 있어야 되냐면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지리태국과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출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죠. 전세를 끼고 살면은 대출을 뭐 조금 받아도 되겠지만, 본인도 또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실입주를 하면서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대출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40%까지 묶어놓는 거는 그렇고요. 최소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풀어줘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단 이게 뭐 40%가 됐든지 90%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대출과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금액의 정도가 개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경우에는 LTV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저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에 지금 묶여있는 것도 많이 좀 올려야 되는 거고,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혜택도 많이 줘야 되고, 장기보유금리도 물론 많이 주지만, 1주택자는 정말 실거주 1주택자는 뭐 정부에서 말한 대로 뭐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억이 됐든지 20억이 됐든지 최대한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제재 방법이 있지만은, 1주택자까지 지금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그 내놓은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수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